금요일 점심. 누가 내 거 반려했어? 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내가 분명 처리 올리지 않았나? 근데 영수증 처리가 안 됐던데. 그치만 그건 클럽에 가셨던 거라 경비로 처리하기 힘들어요. 사장님께서 내린 지침이에요. 내역을 정리해서 보고도 하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사장 삽인 거 몰라? 이번에도 어리버리한 거 하나가 들어왔네. 부장님, 제가 처리해 놓겠습니다. 그러니 들어가시죠. 똑바로 안 해. 내가 매번 이거 갖고 와야겠어. 그리고 한도 찼으니까 다른 카드 내놔. 근데 더 없습니다. 지금 부장님께서 매번 받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회사 돈으로 선결제하고 내놓던 거. 격리과장이라는 놈이 머리가 안 돌아가? 뇌 대신 우동사리를 넣고 다녀. 죄송합니다. 처리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너네 똑바로 해. 지켜볼 테니까. 과장님, 죄송해요. 한사원 잘못 아니야. 그래도 조심한 게 좋아. 한사원 자리에 있던 사람도 얼마 못 가고 퇴사했어. 사장님 사위가 하도 와서 갈궜거든. 모욕이란 모욕을 다 줘서 결국 울면서 나갔는데 내가 그때 막아주지 못한 게 한이 될 정도야. 네? 사장님은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셔요? 글쎄, 우리한텐 갑질을 그렇게 하는데 사장님한텐 살랑살랑거릴 수도 있지. 일단 이거 처리해서 마케팅부로 갖다 드려. 네. 그날 저녁. 엄마, 아빠, 우리 왔어. 응, 우리 딸이랑 사위 왔구나. 으이구, 우리 똥강아지도 왔니? 어서 와라. 준수야, 학교는 다닐만 하니? 네, 학교 가는 거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아주 재밌어 죽으려고 해. 친구들이랑 같이 보내는 게 좋은 거 같더라고. 아빠는 요즘 어때? 회사는 괜찮아? 여보, 밥 먹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좀 그렇지 않아? 이게 왜? 아빠가 회사 일 말고 하는 거 있어? 근황 알고 싶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아빠, 내가 들으면 혹시 안 되는 얘기 있어? 알아듣기나 해. 당신 회사 일 안 한 지 오래됐잖아. 양서방, 혜리는 회사 후계자였어. 물론 자네랑 결혼하고 준서가 태어나면서 손을 놓긴 했지만 걘 누구보다 감각이 좋은 애야. 그리고 설사 모른다고 해서 못 들을 건 아니지.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말 나온 김에 혜리야. 슬슬 복직할 생각은 없니? 요즘 회사 분위기가 말이 아니라서 그래. 저번처럼 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장인어른, 혜리는 준서가 어려서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준서가 좀 더 잘하면 생각해볼게. 아직 내가 더 돌봐주고 싶은 거 있지. 네가 그러겠다면 어쩔 수 없지. 그날 밤. 넌 날 쪽팔리게 만들어야겠어. 거기서 회사 얘기는 왜 나오는 건데. 그건 아니지. 그게 쪽팔릴 일인가? 여보, 아까도 말했지만 아빠는 회사 일을 하느라 개인 시간을 제대로 보내본 적이 없으셔. 그래서 관심사 맞춰드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원래라면 그 회사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 거야. 나도 교육 들었고 실무도 했었어. 그래도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 안 그래도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너까지 그렇게 해야겠어? 장인어른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아? 부장이면 뭐해? 이렇다 할 프로젝트도 안 준단 말이야. 실적이 없어서 사원들이 얼마나 뭐라 하는 줄 알아?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은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건 당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 아빠가 설마 일부러 무시하고 그랬겠어? 일을 하면 성공률 수완이 높은 사람한테 맡기게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당신 일머리 없는 걸 사람들이 다 아는데 맡기겠어? 설마 지금 자기가 잘나서 부장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나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저번에 인도랑 계약도 내가 한 거 몰라? 그건 다른 사람이 한 걸 당신 걸로 속여서 내놓은 거 몰라서 그래. 아빠가 회사 사장이야. 설마 그런 안목도 없으리라 생각한 건 아니지?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어민이 거기에도 내 의견은 반영돼 있다고. 100%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사위 무시해도 되는 거야?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억울하면 능력을 키우든가 하라고. 잠시 후. 그래서 집에 놔두고 나와버린 거야? 그럼 안 나와. 속이 터질 것 같은데.
나도 엄연히 그 직장 다니던 사람이야. 머리가 없을 줄 알아? 사장 가족이라고 유세는 엄청 부린다니까. 자긴 바닥부터 하겠다고 평사원이었으면서 날 그렇게 무시해? 부장님, 이거 한 잔 마시시면서 화 푸세요. 역시 아영이가 최고라니까. 걔도 이렇게 애교를 부릴 줄 알면 얼마나 좋아. 너 그렇게 여자 끼고 놀다가 걸리면 어떡하려 그래? 야, 그럴 땐 네 덕 좀 보자. 내가 네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 맞다. 이번에 괜찮아 보이던 사업 계획서 보이더라고. 반려했는데 그 아이디어는 탐난단 말이지. 요즘 반려동물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고 있잖아.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팔자는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내보려고. 그거 좋게 안 볼 텐데. 너 아내랑 장인어른이 뭐라고 했다면서. 그게 어때서? 뒷말 안 나오게 정직이나 해고 처리해버리면 되지. 아님, 여기 데리고 와서 뇌물수수료 엮어버리면 돼. 그러면 아영이랑 다인이 역할이 중요한 거 알고 있지? 이번에도 많이 떼줄 거예요? 우리 오빠가 원하면 다 해주죠. 내가 이래서 여기로 온다니까. 이렇게 된 거 오늘 가장 비싼 술 한 병 사줄게. 가져와.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 다음날 아침. 진짜 힘들다. 오거자, 나 오늘 조퇴해도 되나? 부장님, 오늘은 회의에도 참석하셔야 돼요. 그걸 내가 몰라서 물어. 미루란 말이잖아. 어차피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못 전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자리를 떡하니 지키고 있으라고? 그게 사장님께서 내리신 지침이에요. 그 사장이 내 장인어른이야. 자기 사장이 말하는데 지금 토를 떨어? 그냥 잘리고 싶어서 환장했지? 내일부터 당장 못 나오게 해줄까? 죄송합니다. 따르지만 말아주세요. 앞으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 봐. 혹시 나 찾으면 거래처 만나러 갔다고 하고. 진즉 잘 들어 먹었으면 내가 화를 냈겠어. 이러니까 승진도 못하고 사는 거 아니야. 뭐야? 그 눈빛은 무슨 의미지? 그러다가 한 대 치겠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치? 나한테 대드는 순간 네 친인척은 싹 다 인생 망치는 건데 말이야. 하나밖에 없는 사회라서 장인어른도 그렇게 모질지 못하거든. 너희 앞으로 잘하는 게 좋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잠시요. 과장님 괜찮으세요? 부장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러다가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루 이틀도 아닌데 살아야지. 그래도 너무하세요. 솔직히 과장님이 크게 잘못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서 여기 들어왔던 건데 왜 그랬나 후회돼요. 그거 아세요? 이번에도 제 아이디어 그대로 부장님이 제출하신 거예요. 저번에도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부장님 사위잖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참아야지. 너희도 괜히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그리고 갈 만한 곳 있으면 이직이라도 해. 과장님은 괜찮으세요? 그러다가 병나시는 거 아니에요? 집에 달린 입이 몇 갠데 해야지. 내가 쉬면 온 가족이 굶는 거잖아. 너희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기회라도 있지. 난 여기서 뼈를 묻어야 돼. 이게 뭐라고 버텨야 하는 건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전 맞는 순간 못 버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입 회계과직원 나갔잖아요. 사실 걔가 제 대학교 동기라 종종 만나서 술을 마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클럽에 갔다 온 거 경비처리 안 해줬다고 모욕을 줬다나 봐요. 이마 툭툭 밀치면서 일하기 싫으면 시집이나 가서 남자나 돌보라고. 좋은 회사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너희도 책 안 잡히려면 일해. 아님 나중에 내 꼴 날 수 있으니까. 네. 잠시요.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시겠다뇨. 얼마 전에 연장 계약서 쓰셨잖아요. 지금 대우가 영 마음에 안 들잖아. 우리 회사 제품 팔고 싶으면 빌어. 그게 무슨... 저희도 저희 가게만의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터치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당장 영업 정지해야겠네. 그냥 저 직원이랑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니까.
어차피 손님도 없으니 당신 혼자 가게 운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동생 같아서 용돈 좀 쥐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얘기만 하게 해주면 1년간 무료로 계약 연장해주겠다니까. 몇백을 이익을 보는 건데 싫어? 죄송해요. 자꾸 그러시면 회사에 컴플레인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갑질입니다. 넣어봐.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내 장인어른이거든. 컴플레인 들어온다고 해서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그리고 너도 생각 잘해. 나처럼 잘난 사람이랑 잠깐 놀아주고 몇십 용돈 받으면 좋은 거잖아. 이상한 거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앉아서 얘기나 나누자는 게 그렇게 싫어? 제 직원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치, 더러워서 살겠노.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영업방해라고요. 어차피 오늘 영업 닫는다면서. 여기서 좀 잘 거니까 건들지 마. 그날 저녁. 야,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오자마자 왜 짜증인데? 너 갑질 부렸어? 너 때문에 아빠 회사 지금 욕먹고 있는 거 몰라? 그럴 수 있지. 그럼 이혼이라도 할까? 준서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자신이 있어? 요즘 한부모 가정이 그렇게 차별당한다는데 당신은 애가 불쌍하길 바라는 거야? 뭐? 이혼이 거기서 왜 나와? 작작하라는 말이지. 아빠도 지금 화났다고. 거기서 사위라고 말하고 다녔다면서? 지금 주식도 폭락하고 있는데 아예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래? 어차피 알아서 수습할 거 아니야. 그 정도도 못하냐? 그럴 거면 회사에서 나와.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라고. 왜 내 가족 회사 이미지만 안 좋게 만드는 건데? 그냥 다른 직장을 구해서 다니라고. 넌 네 남편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그런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서 나랑은 결혼 왜 한 건데? 왜 자꾸 얘기가 그쪽으로 새는 거야? 내가 언제 결혼을 후회한다고 있었어. 그냥 제발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녀달란 말이잖아. 왜 일부러 적을 만드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해. 넌 직장생활 안 하잖아. 그럼 신경 좀 꺼. 그냥 애나 보면서 집안일이나 신경 쓰라고. 그리고 미래에 내 회사가 될 건데 이 정도도 못해? 내가 운영할 건데 그냥 지금부터 다져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네가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다닌 거구나. 성과 없어도 사위라고 부장으로 올려준 아빠가 들으면 놀라겠다.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잠시 후. 아빠, 지금 인터넷 뉴스 봤어? 안 그래도 뒤처리하라고 해놨어.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당연하게 자기가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 아빠,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회사에 다시 들어갈까 해. 뭐? 아이 키울 거라고 경영은 이제 안 한다고 했잖아. 설마 이번 사건 때문에 그래? 그것도 그렇고. 저렇게 통제 안 되는 거 보면 잡을 사람은 한 명쯤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경영학도 전공했고 아빠한테 많이 배웠잖아. 모임도 나가면서 인맥도 쌓았고. 그니까 내가 같이 운영하는 게 아빠한텐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그래. 네가 함께 해준다면야 나야 좋지만 준수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고등학생 되기 전까진 직접 케어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말도 잘하는 걸 뭐.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통학만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사람 부르든가 해야지. 네 마음 간 대로 해. 여튼 고맙다. 에이 뭘요.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아빠 마음고생할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럼 언제부터 출근하는 걸로 할까요? 일단 네 남편 직위를 대리로 내리려고 해. 그리고 네가 부장으로 올라갈 거야. 그럼 난리 칠 텐데 괜찮아? 내가 사장이야. 그리고 회사에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면 직급을 내리는 게 맞는 거야. 내일부터 바로 나오도록 해. 알았어. 다음날 아침. 학교만 보내주시면 돼요. 네.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데려다 드리면 될까요?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준선 아줌마 말 잘 들어. 엄마가 오늘 할아버지 뵈러 회사에 가야 돼서 그래. 응?
엄마,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우리 아들 잘 갔다 와. 당신은 왜 장인어른 뵈러 가는 건데? 게다가 평소랑 옷차림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누가 알면 일하러 가는 줄 알겠어. 맞아. 아빠한테 복직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회사 가는 거야. 뭐?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언제 결정된 건데? 어젯밤에. 당신이 워낙 이상한 짓 하고 다녀서 안 되겠더라.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서 다니기로 한 거야. 미쳤어? 그럼 애는 누가 보는데? 지금 저렇게 남을 고용하겠다는 거야? 그럼 당신은 똑바로 하지 그랬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으니까 알고 있어. 근데 출근은 따로 하는 게 좋겠다. 아침마다 당신이랑 이런 말싸움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 난 먼저 갈 거니까 알아서 와. 내 말 안 끝났어. 지금까지 몇 년을 쉬어놓고 갑자기 출근? 그거 낙하산인 거 몰라? 그럼 당신은 낙하산 아니야? 실적은 사원만도 못하면서 부장 달고 있잖아. 그럼 능력이라도 출중하지 그랬어? 너 말 다 했어? 이리 안 와? 잠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혜리 씨? 어떻게 오신 거예요? 사실 오늘부터 마케팅부 부장직으로 오게 됐어요. 그동안 남편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어제 사태를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복직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날이 찾아오는군요. 진짜 감동이에요. 자리 정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그 자리에 왜 앉아? 당연히 이제 내 거니까. 아직 공지가 안 올라왔나 봐. 어제 일로 인해 징계 떨어진 거 모르지? 앞으로 당신은 양 대리야. 뭐? 지금 내 지위를 빼앗겠다 이거야?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데? 뭐긴 회사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거지. 지금까지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봐. 그럼 당신은 정상이었어? 사원들 아이디어 빼앗고 거래처나 직원들한테 갑질했지? 설마 그게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했어? 장인어른한테 따지고 올 거니까 자리 건들지 마. 저기, 이거 치워도 되는 거 맞을까요? 혹시나 다시 지위가... 괜찮아요. 변하는 거 없으니까 치우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부임하게 됐으니 점심 쏘려고 하는데 메뉴 생각해주세요. 와, 신 부장님, 감사합니다. 잠시 후. 장인어른, 저한테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지금 갑자기라고 했나? 양사위 그동안 내가 많이 봐주지 않았나? 그래도 해리가 선택한 사람이라서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건 충분히 선 넘은 행위야. 지금 너 때문에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나? 불매운 돈까지 벌어지고 있어. 그거야 금방 잊혀질 거 아닙니까? 사람들 단순해서 금방 올라갈 거라고요. 역시 자네는 사람이 변하질 않는군. 내가 괜히 회사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나? 난 앞으로가 걱정일세. 자네 때문에 내 딸아이가 고생할 것 같거든. 충분히 이곳을 말아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난 딸에게 회사를 넘겨줄 생각이야. 능력도 출중하니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 하지만 자네는 반대할 사람이 지척에 널렸어. 그럼 일하는 노예로 절 부리실 생각입니까? 차라리 이렇게 일만 하다 늙어 죽을 바엔 이혼하겠습니다. 딸이 이혼녀가 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면 원상복구 시키시죠. 아, 이혼하게 되면 손주도 아빠 없는 자식으로 자랄 텐데 그걸 바라시나 봅니다. 이젠 아내와 자식을 인질로 삶는 건가? 역시 자네 그릇은 그 정도밖에 안 됐군. 차라리 이런 선택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야. 됐습니다. 더러워서 제가 나가죠. 그날 점심. 신부장님,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 근처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다들 잘 먹었다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전 부장님이 안 오셨는데 괜찮을까요? 다른 거래처 가서 뒤집고 계실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다들 제 남편 때문에 고생 많으셨군요. 죄송해요. 신 부장님 때문이 아닌걸요. 그래도 저보다 직급이 낮아졌으니 마음이 한결 놓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과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툭 하면 이마 건들고 어깨 밀치고. 에이, 신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 동작 멈추시고 얘기를 들어봐야겠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툭 하면 아이디어 빼앗아가고 갑질했어요. 모욕을 너무 당해서 못 참고 그만둔 직원도 있을 정도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해고시킨다면서 협박하는 일도 잦았어요. 업무 시간에 회사에 안 계시는 날도 많았어요. 욕하면 외근 나간 걸로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끼리도 퇴사하니 많이 이런 말 했었어요. 다들 고생 많으셨군요. 이젠 그런 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까 연락 받았는데 양 대리는 그만두는 걸로 결론 났네요. 위에서 말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한숨 돌리셔도 되겠어요. 그럼 이제 신 부장님이 저희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대신 일은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꼼꼼하게 하는 건 오 과장님이 잘 아리라 생각해요. 네. 잠시 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신일이에요. 네? 아,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전에 있던 양준혁 부장이 쓴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아, 그거 함부로 못 보여드려요. 그러다가 저 해고당할 수도 있다고요. 해고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저번에 유흥에 쓰신 거 처리 안 했다가 해고당할 뻔했거든요. 네? 그게 흔했나요? 아가씨, 여기는 어떻게 오셨나요? 아, 아가씨? 아가씨라뇨. 오늘 부장으로 와서 신부장이라고 부르면 돼요. 근데 제가 방금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양준혁 그 인간이 여기서 갑질을 많이 했나 봐요. 그동안 한 달에 수백은 쓰셨어요. 법인카드로 엄청 긁으실 땐 2천 넘게 쓰시는 날이 많으셨어요. 거래처에 접대 이런 것보단 유흥 위주로 쓰셨고요. 내역 있나요? 분명 정리해 놓으셨을 텐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인간이 회사 돈을 이렇게 빼돌려? 과장님, 이거 저한테 파일로 보내세요. 횡령을 그냥 밥 먹듯이 했네요. 이래놓고 급여에 퇴직금까지 가져가. 앞으로는 올 일이 없긴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한테 지급된 카드는 싹 다 정지시키고 다시 발급하세요. 앞으로 사장 가족이라도 이런 식의 지급은 허락 안 해요. 네. 그날 저녁. 혜리야, 내가 방금 어이없는 말을 들었구나. 준혁이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해고는 아니고 자기가 나간다고 했어요. 사돈은 어떻게 그러시니? 하나뿐인 사위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넌 네 남편이 그런 대우 받았는데 뭐라고 안 했니? 어머님, 회사 일은 관여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준혁 씨 때문에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거래처를 그렇게 뒤집어 놓으면 누가 우리 회사를 이용하나요? 그리고 그동안 일 안 하고 땡땡이 친 건 어떻게 하실 거죠? 좀 쉴 수 있지. 사장 사위면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니? 넌 그럼 개처럼 일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은 거야? 어머님? 사장 가족이면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놀고 먹었다는 거니? 그리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네가 출근한대더라. 그럼 애는 누가 보기로 했니? 한참 자랄 땐 부모 손길이 필요하잖아. 사람을 쓰거나 친정 엄마한테 부탁드릴 거예요. 남들은 결혼 후에도 직장 다니는데 저라고 못할 건 없잖아요? 어? 이젠 말대꾸까지 따박따박 하는구나. 넌 이럴 말도 모르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지?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은 어떡하려고 하니? 그럼 아드님이 남의 인생 망치고 있는 건 어떻게 할 건데요? 어머니가 무슨 캥거루예요? 다 큰 성인 남자를 왜 그렇게 끼고 사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머니가 그럴수록 준혁 씨가 저러는 거 모르세요? 오늘 아빠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내리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30살이 훨씬 넘은 남자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뭐, 이혼? 우리 애가 그랬을 리 없어. 그럼 나중에 아드님한테 그대로 전해주겠어요?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디 한번 이혼 소송 준비해보자고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혜리야. 그날 밤. 신혜리, 너 정신 나갔어? 미쳤냐고. 엄마한테 이혼한단 말했어? 애 앞에서 말 가려. 준서야, 오늘은 엄마가 터치 않을 테니까 게임하고 있을래? 엄마랑 아빠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 네.
먼저 꺼낸 건 너 아니야? 아빠한테 그랬다면서 딸은 이혼녀 만들고 손주는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 거냐고. 근데 그거 알고 있니? 요즘엔 이혼이 크게 흠은 아니야. 충분히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말했던 거야, 이혼이라고. 내가 홧김에 그런 말 했다고 너도 그래? 그냥 부장들이 돌려주면 사그라들 거 아니야. 누구 좋으라고 그런 선택을 하는데? 출근한 김에 당신이 쓴 법인카드 내역 조회했어. 근데 클럽을 그렇게 다니셨더라. 뭐? 그거야 거래처 때문에 그렇지. 요즘엔 거래처랑 계약할 때 클럽에서 양주를 마시며 하나 봐? 그래서 친히 물어봤거든? 널 그렇게 잘 알더라. 여자 끼고 놀 때 그렇게 행복했어? 그럼 나랑 이혼하고 만나지 그래.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바람이잖아?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난 해도 되지. 네가 그렇다고 해서 나랑 시간을 보내주긴 하냐고. 네가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언제 시간을 보낼까? 어? 그리고 행적 살펴보니까 가관이더라. 사원한테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너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박하니? 그동안 협박을 참 많이 했더라고. 근데 아빠가 좀 대처했다고 이혼 얘기를 했지. 하긴 바깥에서 새는 바가지인데 안에선 안 셀까. 그럼 화가 안 나? 내가 그동안 매일같이 출근해서 기여한 게 얼만데 너 지금 나랑 이혼하면 위자료 줘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건 네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혼 소송 서류도 모두 준비해놨어. 자, 이거 지장 찍든지 아니면 나랑 끝까지 가보든지. 난 너 같은 애를 준서 아빠로 놔둘 생각 없거든? 네가 준서랑 뭘 같이 해준 적이 있어? 가족보다 남 같은 사이잖아. 이럴 거면 그냥 갈라서자니까. 안 해. 절대 안 할 거야. 농담이지? 내가 뭐라 했다고. 이혼이라니. 당신은 더럽게 입을 털어도 되고 난 안 돼. 그리고 이거 진심이야. 이혼할 생각이니까. 미안해. 앞으로는 회사에 성실하게 다닐게. 대리료도 만족할 테니까 당신이랑 이혼 안 하면 안 될까? 내 나이가 몇인데 밖으로 나가겠어. 그렇게 무서워서 어떡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나랑 준서 정서에 안 좋으니까 넌 네 집이나 가. 아까 어머님도 연락 와서 나한테 어찌나 그러든지 그런 구시대적 발상을 가진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 그럼 나가줄래? 여보, 내가 미안해. 앞으로 잘할 테니까, 어? 나가라고 하지 말아줘. 직장도 잘렸는데 난 그럼 뭐하고 살아? 앞으로 당신 말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따를게. 됐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 안 살 건데 굳이 그래야겠어? 자, 얼른 나가. 준서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밖에 안 되니까. 짐은 집으로 보내줄 테니까 나가버려. 여보, 이런 게 어딨어. 잠시 후. 어머, 준혁아.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왔어? 엄마, 지금 혜리가 이혼하자고 그래. 뭐? 이혼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회사에서 잘못을 하긴 했어. 근데 그거 갖고 내 자리에 혜리가 들어오고 난 대리가 된 거 있지? 어떻게 사위대접을 이렇게밖에 못해? 에이, 그래도 혜리는 엄마 말은 잘 듣잖아. 엄마가 한 소리 해주면 안 돼? 엄마가 해줄게. 소중한 내 새끼가 그런 대우를 받아서 되겠어?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부장까지 올라간 건데 일도 안 해본 애가 직장을 다닌다고? 내 말이 억울해 죽겠어. 여기서 이혼하면 난 일만 하다가 팽당하는 거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진짜 억울해. 우리 아들 울지 마. 좀 진정할 때까지 집에서 푹 쉬다가 가. 갈 수도 없어. 집에서 쫓겨났단 말이야. 고작 회사 일 하나 갖고 이런 대우하는 건 너무하잖아. 엄마가 당장 전화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잠시 후. 혜리야, 이게 무슨 일이니? 지금 이혼한다는 거야? 네, 할 건데요.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람이랑 한평생 살고 싶겠어요? 우리 애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니? 회사에서 몇 번 사고 쳤다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 우리 준서 생각도 해야지. 신부랑 영원히 찢어지게 내버려 둘 거야. 자기 잘못은 잘 얘기 안 하나 보죠? 그래요. 아줌마, 당신 아들이 무슨 짓 하고 다니는 줄 알아? 법인카드로 클럽 가서 여자 끼고 놀더라. 아주 여자들이랑 그렇게 살갑던데.
게다가 자기가 아이디어 뺏을 사원 끌고 가서 뇌물 먹였다고 거짓말까지 했던데. 회사 직원들한테 갑질, 이용하고 있는 거래처에도 갑질. 그래서 회사에서 직급 낮췄더니 아빠한테 가서 이혼하니 많이 협박. 이게 정상적인 사람 뇌에서 나올 발언인가?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아줌마? 이제 이혼하면 남남인데 명칭을 붙여야 되나요? 아줌마,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 사장 사위라는 지위 악용해서 직원들을 그렇게 달달 볶았으면 이 정도는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거니까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너 바람 폈니? 그리고 갑질의 횡령은 대체 무슨 말이야? 그냥 법인카드 썼다고 저러는 거잖아.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먹는 게 문제야. 그냥 클럽 룸에서 대접한 거야. 이놈아, 네가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 그래, 회사 돈으로 대접은 할 수 있지. 근데 여자를 끼고 놀아. 어떤 여자가 그러세요 하고 냅두겠니? 내가 널 이렇게 키웠어? 그럴 수 있지. 권력이 있는데 그 정도도 못해. 그리고 얼마 안 썼다고. 많이 써도 2천인데 우리 한 달 이익 비례해도 그렇게 높은 비중 아니란 말이야. 네가 지금 네 손으로 인생 망치고 있는 거 알아? 횡령으로 소송 준비한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소송 걸리면 우리 집 재산 다 넘겨도 부족할 거라고. 얼른 사돈한테 연락해서 빌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래도 이혼도 안 했는데 사위를 공개적으로 그러겠어? 그냥 겁주는 말일 뿐이야. 엄마라면 며느리한테 그런 소송 걸겠어? 그럼 지금 안 그래서 이러니? 너 오늘 안 빌면 당장 쫓아낼 줄 알아. 잠시 후.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네만. 오늘 그렇게 뛰쳐나갈 땐 언제고 연락하든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혜리가 저한테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앞으로 잘할 테니 한 번만 봐주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혜리 인생에 우리가 왜 끼어드나? 그리고 잘할 거면 진정해 있어야지. 평소 매정하게 대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릴 줄 아나? 소송 건다고 했으면 받아들여. 법인카드 좀 썼다고 횡령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장인어른에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이 정도 대우도 못해주면 그냥 무료로 부리는 노예를 드린 거 아닙니까? 자네 지금 말이 험하군. 우린 가족이 들어오길 바란 거지 거렁뱅이가 오길 바란 게 아니야. 오늘 혜리한테 얘기 들었네. 한두 번 눈 감아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흥청망청 썼더군. 이건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둘이 이혼하면 그때 소송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게. 두 번 다시 이런 내용으로 이 시간에 전화하지 말게. 대화가 필요하면 혜리랑 해. 어차피 자기 사장은 혜리가 될 거니까. 다음 날. 어제 그놈이 전화와서 난리치더라. 이혼한다고 했다더니 맞니? 슬슬 정리할 때가 오긴 한 것 같아. 아빠, 내가 아무리 정신이 강하다고 해도 어떤 여자를 꼈을지 모르는 남자랑은 안 살아. 그리고 내 가족이 중요하지 저런 망나니는 아냐. 네가 걱정돼서 그렇지. 변호사는 잘 만나봤어? 오늘 만나보려고. 전에 지훈이가 소개해준 분이 있거든. 이혼 소송할 때 꼼꼼하게 챙겨준다고 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그래서 오후에 반찬했어. 혹시 도움 필요하면 말하고. 아니, 당분간 친정에 들어오는 건 어때? 그 집에 있으면 분명 찾아오지 않을까? 그럼 준서 학교랑 학원이 멀어지더라고. 그렇다고 사람을 고용해서 엄마랑 같이 있게 하기도 뭐하고. 하루 이틀은 엄마가 봐준다고 해도 이게 지속되면 체력적인 문제가 올 거란 말이야. 엄마도 집에 있는 것보단 여기저기 다니는 거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엄마도 오히려 환영할 거야.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거니까 준서도 미리 적응하는 게 좋을 거고. 사는 곳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오히려 놀라고 적응도 못할 거야. 나도 어릴 때 사는 곳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불안했거든. 그럼 그렇게 할게. 그럼 나도 마음 편하고 좋지. 엄마랑 아빠가 있으면 함부로 찾아오지도 못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문도 못 달 거니까. 보안시설이 잘 돼 있어서 좋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반대하는 거였는데 말이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넘겼던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곱게 키웠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내가 그놈은 가만두지 않을 거다. 혜리 너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빠랑 엄마는 항상 지지해줄 테니까. 소송권도 모두 너에게 맡길 테니까 지지고 볶든 마음대로 하렴. 고마워 아빠. 회사 일은 손대기가 좀 그랬는데 맘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결혼에 대한 건 내가 선택한 거니까 괜찮아. 이번에 경험 한번 제대로 했으니까 다음엔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처음엔 준서 때문에 하지 말까 싶었는데 수십 번을 고민해도 역시 이별이 깔끔한 것 같더라.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성장했을까? 나도 성인인데 스스로 해결할 줄도 알아야지. 나 이제 근무할 시간이라 내려가 볼게. 아빠도 오늘 파이팅! 그래, 오늘 집 들어오는 거 잊지 마. 그날 오후. 안녕하세요. 지훈이 소개로 오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신다고요? 네. 근데 제가 승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능합니다. 일단 보시면 규칙 써있는 남편분한테 있네요. 혼인 유지 중에 가서는 안 될 공간 가셨고 법인카드로 용도 외 결제를 많이 하셨어요. 여튼 이런 이유로 인해 제재를 했는데 먼저 이혼 언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이건 주장이라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거 저희 아빠 사무실 CCTV예요. 소리도 녹음되는데 그날 대화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음성 녹음은 불법이라서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할 때 주의할 부분은 뭘 요구할지입니다. 보통 양육권이랑 친권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의뢰인께선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으신가요? 1순위가 이거긴 해요. 사실 집안 자체가 돈이 많다 보니 위자료는 생각이 없네요. 다만 떵떵거리게 놔두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결혼 중 재산 형성한 기여도를 따지게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남편이 벌어오는 건 모두 친정 소유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기여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법 쪽은 잘 몰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소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모든 행동을 조심하는 게 좋아요. 말씀하시는 게 번복되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거든요. 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럴게요. 일주일 후. 여보, 전화 받아주면 안 돼? 나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서 그래. 지금 근무할 시간이야. 급한 거면 메신저로 하면 되잖아. 이혼 소송한다며? 정말 우리가 갈라서야 되는 거야?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잖아. 진짜 당신이랑 준수한테 최선을 다할게.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한테도 예의 잘 지킬 테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그건 소송 전에 했어야지. 이미 신뢰는 무너졌고 스트레스만 받는 관계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 애초에 잘했어야지. 내가 이렇게 용서 구하잖아. 어떻게 단 한 번도 용서하질 않아? 사과를 지금 몇 번이나 하고 있는 줄 알아? 아님, 준서라도 보게 해줘. 아빠가 애를 못 보는 건 너무하지 않아? 네가 애를 봐서 뭐 할 건데? 왜? 감정에 호소라도 해보게? 근데 준서는 아빠 없어도 괜찮다고 하더라. 어차피 자기는 잘 못 보는 아빠니까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하는 거 있지? 당신은 우리한테 그런 사람이야. 자기밖에 모르고 무책임한 인간.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여보,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거 알고 있잖아. 거짓말은 그만해. 가증스러워. 위조를 든든히 준비하는 게 좋아. 그리고 회사 쪽에서 횡령으로 고소한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뭐? 횡령이라니 내가 뭘 빼돌려다고 그래. 법인카드로 클럽 간 건 횡령 아니야? 하다못해 믹스커피 하나 빼내는 것도 횡령이야. 그리고 근무 안 하고 밖으로 돌아다녔잖아. 지금까지 수당도 허위로 받아냈으니까 다 뱉어내야지. 이러는 게 어딨어. 나 당신 남편이라고. 남편 맞지? 남이 편. 맨날 네 가족만 챙길 줄 알잖아. 어머님한텐 그렇게 돈 갖다 바쳤잖아. 그거 빌려서라도 내든가. 반년 후. 혜리야, 한 번만 봐줘. 나 이제 빈털터리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왜 봐줘야 돼? 다 네가 재촉한 거잖아. 회사 돈 네 것처럼 쓰니까 좋아? 친구들한테도 연락했는데 손절당했단 말이야. 이러다가 나 교도소 갈 수 있어. 어떻게 안 될까? 내가 매달 이자 쳐서 열심히 갚을게.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줘야 할 이유가 있어? 우리가 무슨 사이였던가? 나 준수 아빠잖아. 아빠가 교도소 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아빠 같은 소리 하지 마. 넌 친권도 박탈당했잖아. 근데
아빠란 말이 입에서 튀어나와. 그리고 네가 교도소 가든 말든 난 상관없어. 차라리 아이한테 모범 보이는 방법이 교도소 가는 거 아닐까?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똑똑히 배울 수 있을 것 같네. 그니까 나한테 그런 요구하지 마. 해려, 신혜리. 아빠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넣어 횡령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어요. 제가 이혼한 후에 말이죠. 그 결과 배상은 물론 저에게 위자료까지 줘야 하는 인생이 됐네요. 그동안 한 달에 1,000단위로 쓰던 사람은 돈의 중요함을 깨달았나 봐요. 자꾸 연락와서 빌긴 하지만 전 받아줄 생각이 없고요. 아이도 아빠 없는 인생을 잘 즐기고 있거든요. 오히려 부모님이랑 다니는 캠핑에 맞들려버린 것 같아서 걱정될 정도였죠. 그동안 저희 집안 고마운 줄 모르고 날뛰던 남편, 호되게 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거 있죠? 한부모 가정이 될 거란 불안감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해보세요. 오히려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를 보내길 바라요. 오후. 영도씨, 오늘 점심 예약해야지. 날도 더운데 뭐 입맛 당기는 거 없나? 네, 김 부장님. 따로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유, 뭐 나야 아무거나 잘 먹지. 우리 센스 있는 막내 사원이 이번에 한번 골라봐. 그럼 회사 앞에 바지락 칼국수 얼큰하게 잘하는 집 있는데 전화해볼까요? 여름 한정으로 냉국수도 새로 출시됐더라고요. 오, 국수 괜찮네. 점심으로 먹기도 가볍고. 국수 말고 뭐 없나? 국수 먹으면 퇴근 전에 꼭 배가 고프더라고. 속이 허한 게 말이야. 그럼 밥으로... 에이, 나 신경 쓰지 말고 골라. 난 아무거나 잘 먹는다니까. 메뉴 고민될 땐 백반이죠. 오늘 제육볶음에 생선가스 나온대요. 생선가스? 튀긴 건 속이 더부룩하잖아. 그럼 회덮밥? 회덮밥? 그건 너무 비싸지 않나? 1만 원 넘는 건 알아서 제껴야지.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야 참. 부장님 입맛 없으시면 죽이랑 비빔밥 깔끔하니 괜찮고요. 영도씨, 내가 환자로 보여? 아프지도 않은데 죽은 무슨... 그냥 김치찌개나 먹으러 가지. 내가 메뉴 선택권을 준다 해도 다들 점심 메뉴 하나 못 골라서야. 우리 가던 나주 식당에 전화 넣어도 8명으로 예약한다고. 저 부장님, 전 오늘 따로 외부에 약속이 있어서 따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혼자 어딜 따로 먹어? 밥 먹고 나가. 네?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업무적인 약속인데요. 사장님 아는 지인분이시라 제가 약속 시간을 미루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장님 아는 지인이라고? 그럼 진작 처음부터 그래 얘기했으면 좋았잖아. 알겠어. 사장님 영성이 먹칠하지 말고 잘 접대하고 와.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영도씨, 못해. 이제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 예약 아직이야? 전화해뒀습니다. 난 담배 피우고 바로 식당으로 갈 테니까 다들 농땡이 피울 생각 말고 점심시간 맞춰 오라고. 뭐야? 자긴 농땡이 부리면서 우리한테만 열심히 일하래. 어차피 메뉴 선정도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 정할 거면서 왜 우리 보고 정하래? 김진상. 영도씨 고생 많아요. 막내라서 부장님한테 제일 휘둘리고. 이 말이 위로될진 모르겠지만 김진상, 영도씨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장님 빼곤 원래 누구한테나 다 저래요. 새로운 신입사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 네, 조금 지나면 나아지시겠죠. 1시간 후. 영도씨, 양치하고 있었나? 네, 부장님, 금방 합니다. 천천히 해. 별건 아닌데, 혹시 내 부탁 들어줄 수 있나? 네? 은행에 다녀와줘야겠어. 우리 와이프가 오늘 애들 학원비 이체해줘야 된다고 해서 나보고 돈을 입금해달라는데 내가 OTP를 집에 두고 왔지 뭐야. 자네가 대신 이 돈 갖고 은행에 가서 우리 와이프 통장으로 이체해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제 점심시간도 거의 다 끝나갔는데요. 학원비 급한 건도 아닌데 퇴근 후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퇴근 후엔 은행 문을 닫질 않나. ATM 기계는 운영합니다.
아이, 와이프가 꼭 지금 입금해달라 했어. 그러니 내가 영도 씨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입금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와이프가 잔소리 폭탄을 퍼부을 거야. 사모님도 부장님 근무 시간이신 거 아실 테고 OTP도 없다 말씀하시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저도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면 곤란해서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부장이 다녀오라는데 계속 뻗대고 있을 거야. 영도 씨, 중요한 업무도 없으면서 왜 바쁜 척을 하는 거야? 우리 애들이 오늘 파곤비 못 내서 잘리면 어쩔 건가? 자네가 책임질 거야? 알겠구만. 귀찮아서 괜히 핑계대는 거지? 에? 그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그럴 것이지. 자, 여기 돈 50만 원일세. 얼른 입금하고 와. 알겠지? 뭐지? 현금으로 50만 원이나 가고 있다고? 잠시 후. 권영도 씨, 지금 점심시간이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복귀하는 거야? 네? 그게 무슨... 전 부장님 신부... 회사가 학교인 줄 알아? 취준생 시절 생각 못하고 아직도 어리 빠져서 말이야. 어? 아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 사원들 MZ니 뭐니 생각 없이 사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죠? 권영도 사원,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면 개인 정비할 시간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음부턴 업무에 차질 없게 미리미리 복귀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역시 우리 사장님, 한참 어린 신입에게도 말을 놓지 않고 배려하는 참된 CEO십니다. 민망하게 참. 김 부장 그만하세요. 권사원도, 김 부장도 얼른 업무 보세요. 30분 뒤 회의실에서 봅시다. 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부장님, 제 개인 용무 보는 게 아니라 부장님 개인 심부름 다녀온 건데 왜 사장님께 말씀을 안 드리셨습니까? 저만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굳이 뭘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부장인 나보다 신입사원이 실수할 때 더 유하게 봐주시는 거 잘 알잖아. 그래도 영도씨 뭐해? 얼른 자리 복귀 안 하고. 돌아가서 회의 발표 자료 정리해. 1개월 후. 부장님, 이번에도 컴퓨터 고장났어요? 주문한 하드디스크 부품 택배로 온 모양이네요. 그래? 내 책상에 놓고 가. 부장님, 제가 컴퓨터 좀 만질 줄 아는데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지 봐드릴까요? 요즘 부장님 PC에 문제가 잦은 것 같아서요. 됐어. 내가 알아서 회계팀이랑 잘 얘기해서 정 안 되면 PC 전면 교체할 거니까 괜히 건들지 마. 네, 알겠습니다. 영도씨,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영도씨는 여자친구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에이, 한창 좋을 나이에 연애 사업도 안 하고 일만 하는 거야? 재미없게? 찬스를 만날 인연은 만나겠죠. 그래? 그럼 미래의 여자친구 만난다 생각하고 하루 데이트 코스 정리해서 가져와봐. 데이트 코스요?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니 전망 좋은 장소 기가 막히게 잘 찾더구먼. SNS에도 자주 올리고. 자네도 나중에 가려고 봐둔 데 있을 거 아니야? 전 SNS를 잘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일주일 뒤에 우리 와이프랑 결혼기념일 15주년이라 그래. 매번 고깃집에서 밥만 먹고 현금 주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스테이크 좀 썰어보자고 하도 성화여서. 자네가 기똥찬 곳으로 한번 찾아봐. 이럴 때 후배 찬스 한번 써보자. 저보다 부장님이 직접 계획하셔야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요즘 레스토랑에서도 기획하는 이벤트들이 많으니 검색하시면 사모님 취향에 맞는 곳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 어제 부장님이 부탁하신 서류 정리하기도 바빠서 힘들 때 싶습니다. 아니, 저 자식이 은근히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퇴근 후. 권사원. 네? 내가 아까 말한 부탁 잊지 않았지? 15주년 기념일 이벤트 플랜. 네? 그 일은 제가 힘들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사가 하라면 하는 거지. 내일까지 마음에 드는 플랜 안 짜오면 다시 짜오라 할 거니까 대충 검색만 하지 말고 후기까지 완벽한 곳으로 찾아와. 알겠나? 부장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근무하면서 업무적인 지시사항은 군소리 없이 다 처리했지만 부장님의 개인적인 용무는 제 할 일 바뀐 것 같습니다. 은행 업무부터 커피, 담배 심부름까지 부장님 개인적인 지시사항이 너무 많아 힘듭니다. 고작 그러니 심부름 보냈다고 힘들어? 빠졌네. 요즘 것들 군대를 18개월밖에 다니질 않았으니 뭐만 시켜도 징징댔다니까. 나 때는 윗상사 담배 속옷 심부름은 물론이고 감히 그쪽 방향으론 쳐다보지도 못했어. 하여튼 내일 이벤트 일정 준비 안 해오면 야근시켜서라도 하게 할 테니까 알아둬. 아유, 저 꼰대. 늦은 밤. 아들,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아직 안 자고 뭐해? 아빠. 커플들 가기 좋은 핫플레이스 후기 찾아보고 있었어요. 카페며 레스토랑이며 엄청 많네요. 이야, 우리 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자친구 사귄 거야. 시간별 일정에 동선까지 짜고 아주 깔끔히 정리했구나. 누군지 몰라도 아주 지극정성인데 내 여자친구여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걸요. 차라리 머리로 다 저장해놓고 말지. 에? 네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밤늦게까지 찾아보고 있어? 김 부장님 부탁으로. 다음 주에 결혼기념일인데 마땅한 장소 찾아보라고 퇴근 후에도 계속 문자에 전화로 난리를 피우셔서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내일 깨지지 않으려면 해야죠. 뭐? 김 부장이? 본인이 할 일을 왜 너한테 미뤄? 내가 보기엔 애사심도 깊고 착실한 사람 같은데. 에이, 김 부장 그 사람이 착실하다고요? 말도 마요. 아빠랑 이사들 앞에서만 아부하고 알랑방귀까지. 아래 직원들에겐 하대하고 막말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이직 때문에 퇴사한 신대리님 알죠? 그분도 부장님 폭언에 못 참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거예요. 아이 근데 넌 일 시작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인데 그걸 이제야 말하는 거야. 아빠한테 미리 온질이라도 줬어야지. 아빠한테 알리면 제가 이 회사 사장 아들인 것도 다 밝혀지는 거잖아요. 다들 내가 신입사원인 것만 알고 있을 텐데 괜히 나 때문에 분위기 뒤숭숭해진 게 싫어서 참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아빠가 괜히 신입사원 면접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다. 난 네가 어차피 이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라면 니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게 나을 듯 싶어서 한 결정이었는데. 일단 아빠, 지금 나서지 말고 김 부장님 주시하고 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분명 아빠한테 덜미를 잡힐 일 벌인 거예요. 점점 도가 지나치고 있거든. 그래, 나도 지켜보마. 너도 정이 힘들면 참지 않아도 괜찮아. 아무리 직급 높은 상사여도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알아야지. 신입이라고 해서 너무 주눅들 필요 없단다. 알겠어요, 아빠. 다음날. 부장님. 응? 어디 가셨지? 여기다 두고 가면 자기가 알아서 보겠지. 근데 책상에 무슨 상품권이 저렇게 많아? 자네 뭐야? 내 자리에서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부장님. 부탁하셨던 결혼기념일 일정 제가 나름대로 짜봤습니다. 사모님이 양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평 좋은 레스토랑 목록 정리해뒀고요. 인근에 가볼 만한 곳도 같이 써뒀으니 직접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으로 예약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아직 예약을 안 했어? 네. 어떤 레스토랑을 좋아할진 부장님이 결정하셔야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전 사모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점심 메뉴도 못 고르더니 레스토랑 하나도 못 정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무 비싼 데는 부담스럽고 적당한 가격이 있는 선에서 분위기 뺄 수 있는 곳으로 얼른 예약해. 당장 기념일이 다음 주인데 서두르라고. 부장님, 어디다가 큰 소리야? 확 줘 터지고 싶어? 간만에 내 주먹 솜씨 좀 보여줘. 상사 말이 말 같지도 않어. 무슨 일이요? 부장님 왜 그러세요? 새파랗게 어린 놈이 도끼는 뜨고 째려보면 다야. 야, 내가 만만하지? 어디 한번 계급장 떼고 덤벼볼래? 좋게 말할 때 오늘 안에 식당 예약해둬. 알겠어? 부장님, 다른 직원도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영도씨도 응접실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와.
아닙니다. 저 외근 다녀오겠습니다. 너 경고야. 한 번 더 그딴 식으로 버럭버럭 해봐. 누군 성질 없어서 못 버리는 줄 아나? 에이씨. 퇴근 후. 여기야. 권서원. 어서 앉아. 어쩐 일로 절 여기까지 부르셨어요? 식당은 제가 알아서 예약했다고 문자드리지 않았습니까? 알아. 봤어, 나도. 내가 아까 권서원한테 소리 지른 게 미안해서 술 한잔 하자고 부른 거야. 가끔 영업할 일이 있어서 나도 거래처 직원들이랑 자주 오는데 여긴 접대가 아주 기가 막혀. 술 한잔해. 굳이 이런 주점 아니어도 삼겹살집이나 포장마차에서 마셔도 좋았을 텐데요. 전 술집에 여자 있고 이런 분위기 솔직히 불편합니다. 권사원은 아직 어려서 몰라. 여기서 이쁜이들이 양주 따라주는 맛을. 어차피 회사 법인카드로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말고 마셔. 내가 그간 못해준 거 다 여기서 갚을게. 네? 접대 영업 목적도 아닌데 저희끼리 먹는 걸 회사 법인카드로 처리한다고요? 아이 됐어. 다 그렇게 아름아름 알아서 처리해. 자네만 조용히 눈 감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아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설마 오늘 아침에 부장님 책상에 있는 상품권들도 개인 목적을 위해 구매하신 건가요? 또 선생질하려고 시동 거는구만. 자네 하나라도 따지지 않으면 뭐 입에 가시라도 돋나? 요즘 주식하느라 현금이 쭈들려서 잠깐 카드로 샀어. 어차피 내가 도로 채워 넣을 거니까 걱정 마. 부장님, 사장님이 부장님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그 카드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엄연히 공금 횡령입니다. 말씀 들어보니 이미 여러 번 사적으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사장님한테... 부장님, 지금 절 치셨습니까? 아니 이 자식이 아까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못 알아먹네. 야 권영도, 그렇게 정의롭게 살면 네 자신이 뿌듯하고 그래? 네가 아주 정의사도라도 된 것 같아? 뭐 우리 회사 사장이 고맙다고 너한테 월급이라도 더 줄 것 같아? 입 다물라고. 나만 그런 줄 알아. 회계팀장도 나랑 똑같아. 상품권도 둘이 나눠 먹게 한 거라고. 돈 많은 회사 돈 몇 푼 썼다고 잔고가 바닥이 나냐? 내가 나중에 채운댔잖아. 어? 너 안 그래도 거슬렸는데 잘됐다. 오늘 날 잡자 한번. 내가 조만간 너 그만두게 한다. 어디 잘 버텨봐. 제발. 그만 때리세요 제발. 다음날. 영두씨 얼굴이 왜 그래요? 볼도 팅팅 붓고 입술은 터져서 누구한테 맞았어요? 어제 잠깐 다툼이 있어서요. 별거 아닙니다. 아이고, 얘들도 아니고 저렇게 다 터져서 어떡해. 부모님이 걱정하셨겠다. 혈기가 아무리 왕성해도 아무하고나 싸우지 마요. 부모님 보실까봐 모자 쓰고 왔어요. 이 나이에 맞았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걱정하실까봐. 요즘 부장님 때문에 힘들죠? 업무도 다 권서원한테 물어주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많아 보여요. 네, 좀 힘드네요. 사회생활이 쉽지 않단 건 각오했지만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지적받으니 자괴감도 들고. 난 처음에 당찬 영도씨 참 보기가 좋았어요. 나처럼 좋게 보는 직원들이 더 많으니까 힘내요. 이 초콜릿도 좀 먹고. 달달한 거 먹으면 기분이 나아진대잖아. 감사합니다. 권사원, 내 자리로 좀 오지. 네? 네. 이번에 인천 사업장에 보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자네가 내 대신 작성해줘야겠어. 사장님께 보고 들어갈 내용이니까 실수하지 말고 오탈자 제대로 확인해서 작성해. 네, 제가요? 안전진단도 제가 부장님 대신 직접 갔는데요. 그게 다 일을 배우는 과정 아니겠나? 잔말 말고 써. 보고자 이름은 내 이름으로 해두는 거 잊지 말고. 부장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예전 사장님 주재회의 때도 발표했던 아이디어도 다 제 걸로 쓰셨을 때도 다 참았는데요. 매번 부장님이 하셔야 할 일은 안 하시고 제가 그 업무를 다 맡는 건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뭐 부당? 부당하면 어쩔 건데. 뭐 사장한테 찌르기라도 할 거야? 뭔 찌르기라도 할 거냐고. 어제 덜 맞았지? 머리 툭툭 치지 마십시오.
부장님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맞을 만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의 폭언 계속 이어가시면 저도 가만히 참지만은 않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누가 끝까지 버티나 한번 두고 보자, 권사원. 일주일 후. 안녕하세요. 다들 모여서 뭐하고 계세요? 권사원, 당신 미쳤어? 네, 그게 무슨... 기억 안 나요? 어제 새벽에 여성 직원들 상대로 성희롱 문자 보내고 뒤에서 이상한 사진 찍은 거 보냈잖아요. 네? 제가요? 저 안 그랬습니다. 참 뻔뻔하다. 권사원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온 건데 그럼 누가 그랬던 거예요? 영두씨, 내가 사람 좋게 봤는데 참 실망이네요. 내가 초콜릿 주고 간식 챙겨줬던 게 후회스러울 지경이네. 자, 봐요. 당신 번호로 온 문자. 아닙니다. 저 진짜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 다 확인해보세요. 증거 없애려고 지으면 그만인데 뭘 보란 거예요? 우리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발뺌할 생각 하지도 마요. 어려워 정말. 저 대리님 진짜 저 아니라니까요. 대체 누가 날 음해하려고. 권사원, 그러게 정상적으로 여자친구를 사귀면 될 것을 왜 그런 문자를 보내고 그래. 일하는 사이에 껄끄럽게. 나랑 면담 좀 하지? 설마 부장님? 잠시요. 부장님, 전 정말 억울합니다. 단연코 저는 그런 문자를 보낸 적도 사진을 찍은 적도 없습니다. 자네 번호로 발송된 문자고 이미 핸드폰에 기록이 다 남았는데 아니라고 한다 해도 빼도 박도 못해.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게 자네도 부장을 골탕 먹이면 쓰나. 내가 어제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네? 민망하더뇨? 지난주에 자네가 예약한 레스토랑 상중이라고 휴무를 했더구만. 어제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못 가게 돼서 나한테 얼마나 짜증을 내든지. 자네가 미리 알아봐서 헛걸음을 안 하게 하든. 아니지. 이상한 레스토랑 예약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괜한 소리 들을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에? 제가 상중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그걸 말한답니까? 지난주만 해도 분명 예약을 받아줬습니다. 레스토랑이 급하게 휴무를 한 걸 왜 제 탓을 하세요? 자네가 직접 알아보고 직접 예약했으니 권사원 탓이지. 분명 제가 부장님이 직접 괜찮은 거 골라서 예약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은 부장님이 지셔야죠. 저한테 떠넘길 때만 편하셨죠? 전 시키는 대로만 한 건데 제가 왜 부장님께 혼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마 부장님 아니시죠? 문자 부장님이 보내신 거 아니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당초에 모르겠네. 정말 당신이요? 당신이 나 엿먹으라고 일부러 여자 직원들한테 나인 척 문자를 보낸 거야? 이놈이 진짜. 이젠 나랑 맘 먹자는 거야? 말까지 짧아지고. 그러게. 내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들었으면 내가 이런 일까지 벌여? 나도 유치하게 이러고 싶진 않았어. 내가 회사 공금 야금야금 가져가는 것도 사장님한테 일러 바치겠다 그러질 않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러쿵저러쿵 잔말이 많고 나한테도 신나게 얻어 터지면서도 이 회사에 끝까지 버티는 게 참 용하단 말이지. 미쳤네. 당신 미쳤어. 당신 일 덮자고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드니까 좋아? 좋아. 너만 나가면 이 회사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니까 꺼져. 넌 앞날도 창창하니 다른 거 불러주는 데도 많을 거 아니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내가 등신같이 가만히 참고만 있으니까 만만해 보였지? 그동안 언제 쳐야 하나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뿐이야. 이놈이 뭐라는 거야? 이래도 안 물러나겠다 이거야. 성범죄자로 아예 낙인 찍어줘. 이 바닥에서 일 못하게 만들어줘. 내가 거래처의 소문만 쫙 풀어도 넌 그냥 아웃이야. 알아들어? 아니,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될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길면 꼬리가 잡힌다더니. 두고 보세요, 부장님. 최후에 누가 웃고 있을지. 야, 너 근무 시간에 어디 가? 야, 너 지금 나가면 해고 처리될 줄 알아? 잠시요.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영도야. 아니지, 원영도 사원이 여기까지 무슨 일로... 김 부장님에 관해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김 부장? 아직도 그자가 자네에게 계획적인 볼일을 종용하나? 네, 그것도 그거지만 회사에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말하고 싶었는데
이 증거를 모으느라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증거라니? 김 부장이 회계팀장과 사전에 모의해서 회사 공금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소모품 등을 가격을 부풀려서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빼돌렸고 그 액수를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돈을 메꾼 것보다 쓴 게 더 많고요. 법인카드로는 골프 회원권이나 고급주점, 가족들끼리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 두 사람이 사적으로 챙긴 돈이 수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뭐야? 회계팀장이 저한테 다 이미 실토한 상황입니다. 영수증과 회계문서를 조작한 것도 저에게 다 넘겨줬고 곧 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김 부장이 다 시킨 거라고 자수하겠다면서 빼돌린 돈도 다시 채워 넣을 테니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저 나이 몹쓸 것들을 봤나. 감히 회사 돈을 축내?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켰구만. 그리고 김 부장이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입니다. 제가 일주일간 김 부장과 지내면서 틈틈이 제 핸드폰으로 녹취를 했습니다. 만약 발뺌하면 이걸 증거로 내밀면 될 것 같습니다. 녹취록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 저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지난주부터 너 친구 집에서 잔다고 했던 게 다 김 부장 때문이었냐? 최근에 살도 빠지고 얼굴이 못쓰게 돼서 걱정했는데 그게 다 김 부장이 널 이리 못살게 군 게야.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 당장이라도 고발하고 싶었는데 발뺌하고 도망칠까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됐어요. 아빤 참지 말라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니까. 이인서가 아무리 그래도 이 아비한테만큼은 말을 했어야지. 그럼 부서를 이동하든 하다못해 네가 내 아들이란 걸 부장놈한테 말이라도 했을 텐데 왜 그걸 바보같이 참고 있어? 아버지 속상하게. 아이 그건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이고 내가 괜히 너를 신입사원으로 앉혔다. 괜한 고생을 하게 했어. 아니에요 아빠. 김 부장만 빼면 다들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그래 이제는 걱정 말으라. 내가 널 지독하게 괴롭힌 김 부장에게 다 대갚아주마. 이제 소갈이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 내가 혹시 몰라서 응접실에 CCTV 설치해뒀다. 이 녹취록뿐 아니라 CCTV 영상에 김 부장이 했던 만행들이 밝혀질 거야. 일단 사무실로 돌아가고 김 부장한테 내색하지 말거라. 조만간 내가 다 터뜨릴 테니. 네, 알겠어요. 다음날. 여보, 당신 회사 법인카드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백화점에서 쓰려고 하니까 카드 정지라고 나오던데.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유효기간 만료라도 됐나? 무슨 카드에 적혀있는 연도는 한참인데. 이게 뭐야? 간만에 옷 좀 사라고 카드 줄 땐 언제고 쪽팔리게 사지도 못하고 매장으로 나왔잖아. 이상하네. 내가 알아볼 테니까 일단 매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 사장님한테 말하면 바로 해결해 줄 거야. 사람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말 몇 마디만 하면 바로 다른 카드 줄걸. 카드 받으면 뭐해? 전달해 줄 사람이 없는데. 에이 무슨 그런 걱정을. 우리 신입 보내면 되잖아. 어허 그 선생질한다는 젊은 꼰대 신입? 알겠어. 그럼 얼른 처리해줘. 나 기다린다. 그래 재밌게 쇼핑해. 이제는 나의 회사에서 대놓고 횡령을 하는구만. 사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아이 직접 여기까지 행차를 다 하시고 부르실 일이 있으면 사장실로 직접 호출하시지 그러셨어요. 안 그래도 회사에 사용할 사무용품 구매하려고 하는데 카드가 정지되어 있다 그래서요. 조속히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네는 사무용품을 백화점에서 구매하나? 에? 그걸 어떻게... 멍청하긴. 자네가 지금 사무실에서 동네방네 사장한테 말하면 다른 카드를 준다고 떠들질 않았나? 나를 얼마나 물러봤으면 회사에서 대놓고 수작을 부려. 내가 그동안 몰랐다고 생각해? 아이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힘들 때 사적으로 쓴 적은 몇 번 있는데요. 대년코 맹세하는데 월급 들어오는 대로 다 제가 잔고 채워 넣었습니다. 고액 접대는 다 회사를 위해서 한 거고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 그건 내가 일일이 따져보면 나올 부분이겠지. 지금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조작한 것도 다 알고 있네. 회계팀장이 오늘 나에게 조작된 서류가 아니라 실사용된 내역을 넘겼어. 에? 이 팀장 이놈이 혼자 내빼.
사장님, 전 억울합니다. 전 이 팀장이 시킨 대로 한 거지? 전 사실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이 팀장은 자네가 다 시킨 거라고 하던데. 돈은 나란히 써놓고 책임은 서로 미룬다? 사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그간 회사 창립 초기 멤버로 얼마나 이 회사에 충성했는지요. 저의 젊음을 여기에 쏟아 부었고, 전 이 회사가 제 회사인 것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원 월급으로는 가족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럼 안 되지만 회사 돈을 좀 탐낸 것뿐입니다. 어차피 사장님이 이만큼 벌게 한 게 제 공도 있지 않겠습니까? 염치 없는 놈, 끝까지 자기 변명이라니. 네 회사라고 생각해서 돈도 네 멋대로 쓴 게야. 다른 직원들은 너보다 더 적게 벌어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어. 어디서 말이라고 함부로 뱉어? 업무 능력이 출중하지 않아도 다른 직원들보다 더 빨리 진급시켰던 건 자네가 다 회사 어려운 시기에 그만두지 않고 버텼었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서 변명질이야? 그럼 무릎이라도 끊을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장님. 네가 무릎 꿇을 상대는 내가 아니야. 권사원이지. 권사원이요? 알고 보니 사장님이 이 상황을 다 알게 된 게 다 권사원이 일러바쳐서였군요. 근데 이 야비한 놈을 그냥 닥쳐.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야비하다는 게야? 에? 아들이요? 그래. 권영도는 내 하나뿐인 외아들이다. 금지옥엽으로 키운 내 아들을 나도 어여뻐서 감히 때리지도 못한 아들을 네가 뭐라고 때리냔 말이야. 그게요, 사장님. 그래. 이번엔 또 무슨 말로 보장할래? 네 놈이 한 짓 중에 공금 횡령한 것도 어이가 없고 배신감을 느끼지만 내 아들 부려먹으면서 상처를 주고 하다 내 주출 국리로 모함까지 한 게 제일 통탄스러워. 알아? 아비가 되어서 자식에게 꽃길은커녕 험한 지옥으로 내몰았으니 너 때문에 아들이 받았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줘도 시원찮다. 너도 어디 한번 나한테 얻어맞아 볼 테냐? 사장님, 제발 이 멱살 좀 놔주시고 고정하세요. 제가 사장님 아들인 거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어도 내 직원들이든 아니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걸 모르나? 막대 먹은 자식 같으니 사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해주실까요? 제가 권사원 아니 도련님 찾아뵐까요? 이제 와서 도련님? 내 아들이 널 왜 만나? 용서 따윈 구하지도 마. 선처나 합의 따윈 절대 없으니까. 사장님, 넌 내가 어떻게 해서든 평생을 감옥에 있게 만들 거야. 공금횡령, 배임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있는 죄는 다 탈탈 털어서 그 정도 대가는 감수할 자신은 있어서 이런 엄청난 짓 꾸몄을 거 아닌가? 저 처자식이 있는 한 집의 가장입니다. 제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져요. 제가 감옥에 가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사나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너도 멀쩡한 남의 아들 처참하게 무너뜨리려고 무서운 계획 꾸미지 않았나? 다 인과응보로 돌아오는 거네. 그러게 아이들한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생각을 해야지 범죄를 저지르다니. 아이들은 그렇다 쳐도 당신 아내도 똑같은 사람이야.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분명 남편이 검은 돈 축내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말릴 생각은 않고 함께 동조하다니. 자네, 아내에게도 똑똑히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이네. 자네 가족만 중요한 줄 알면 남의 가족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오늘 내로 사무실에 있는 자네 짐도 멀끔히 치워놓는 게 좋을 거야. 조만간 자네 후임이 그 자리에 앉을 테니까. 에? 저를 내쫓으신다고요? 아예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몸담은 회사인데. 일이 사람이 멍청해서야.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서 뻔뻔하게 회사에 다닐 생각을 해? 오늘 내로 경찰이 자네 체포해서 수사할 걸세. 자네가 빼돌린 돈만 해도 구속감이더라구만. 체포라뇨. 전 이대로 못 갑니다. 사장님 제발 저 살려주세요. 잠시요. 권사원, 영도씨. 당신 아까 회사에서 경찰 올 때 도망가더니 뭡니까?
이미 아버지가 당신한테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체포되더라도 자네한테, 아니, 도련님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제 잘못 인정할 테니 제발 사장님께 잘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련님 말이면 사장님도 생각 바로 잡으실 겁니다. 예? 도련님? 날 당신 노예처럼 부려먹을 땐 언제고 갑자기 왜 높임말을 하십니까? 어색합니다. 원래대로 하세요. 에이, 알잖아요. 다 제 친근감의 표시였던 거. 워낙 우리 도련님이 싹싹하고 업무 능력도 출중하니 제가 다 이끌어주려고 하다 보니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진작 도련님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와서 싹싹 빈다고 해도 당신이 내가 했던 행동 지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아직 맞은 흔적이 여직 남아있고 마음에 남은 흉터는 몇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을 겁니다. 특히 날 그만두게 하려고 모함받아서 하마터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뻔했어요. 당신이 나라면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구원하다 치고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꺼내자니 적어도 당신에게만큼은 베풀고 싶은 아량 따윈 1도 없어. 처음부터 네가 재수없게 굴지만 않았어도 이제 와서 보니 사장 아드님이니 얼마나 회사가 우스워 보였겠어. 금수저 따위가 어디 서민이 마음을 알겠냐고. 피해자인 척 하지 마. 당신이 저지른 대가만큼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어. 회사 단 한 번도 우습게 여긴 적 없어. 우습게 여겼다면 바로 임원 자리에 올라겠지. 제대로 회사 일을 배우고 싶었고 좋은 부서 사람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고 싶었어. 그걸 망친 건 당신이라고. 아니야, 난 망치지 않았어. 내가 예전에 당했던 만큼 딱 그만큼 되돌려주려 한 것뿐인데 왜 다들 나한테만. 왜? 잘못된 회사 문화를 고칠 생각을 해야지. 더 갚아줄 생각을 한다는 자체부터 삐뚤어졌어. 김현석 씨, 한참 찾았는데 여기 있었군요. 당신을 형법 제356조에 의거하여 업무횡령, 배임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얘기는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와! 체포할 거면 이 팀장도 체포해야지 왜 나만. 걱정 마셔. 친구가 먼저 자수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도망가지만 않았어도 진작 만났을 텐데. 일단 가서 얘기합시다. 당신 지난 몇 주 동안 지은 죄가 엄청나더구만. 너 권영도 내가 감옥에서 지켜본다. 너희 부자 망하기를 기원할 거야 내가. 그래. 당신도 감옥에서 영원히 썩기를 내가 응원해주지. 오만한 놈. 조용히 안 해? 뭘 잘했다고 피해자한테 큰 소리야? 얼른 가. 갈 테니까 밀지 마요. 그 후. 사장님, 진급 축하드려요. 이젠 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축하드립니다. 영도씨, 고마워요. 나만 진급한 것도 아닌데 뭘. 평생 김 부장 밑에서 썩어나나 했는데 이런 날이 있네요. 권사원도 이번 사건에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회사에서 아무것도 없대요? 뭐 포상 휴가라든가? 전 이제 들어온 지 갓 1년 넘은 신입인걸요. 차차 연차 쌓고 선배님들처럼 경력 쌓으면 저도 좋은 날 오겠죠. 사장님도 영도씨도 대단하네. 만약 내 아들이라면 말단 신입사원으로 일은 못하게 할 텐데. 그간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쭉 애써줘요. 우리도 더 잘할게요. 열심히 해서 회사 매출 올려보자고요. 네. 다들 제가 사장님 아들이라 불편하실 텐데 편하게 대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한걸요. 우리가 무슨. 영도씨가 그간 굳은 일도 도맡아준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오해해서 못되게 말한 것도 미안해요. 그땐 정말 영도씨가 우리 사진 찍은 줄 알았어. 나중에 김 부장이 촬영하고 영도씨가 한 척 꾸몄단 거 알고 얼마나 소름 돋던지. 그러니까요. 이번에 여직원들이 김 부장 잠깐 구금 풀렸을 때 찾아가서 두부 집어던지고 그랬잖아. 그래도 분이 안 풀린다니까? 변호사님 말로는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번 재판에 아마 그 건도 언급이 될 거예요. 법적으로는 사장님이 지원하신다니 혹시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하도 뒤에서 더러운 짓을 많이 해서 증거도 차고 넘칠 거야.
이제 그 쓰레기 얘긴 그만하죠. 그놈 얘기만 했는데도 입에서 구린내가 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얘기 어떠셨나요? 가끔 술자리에서 친구들한테 한탄하듯 이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그런 인간 밑에서 몇 주를 버텼냐고 놀라더라고요. 아무리 아버지 회사에서도 당장 뛰쳐나간다고 대단하다고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가진 수모와 폭행, 폭언을 받으면서도 나중에 김 부장에게 되갚아줄 그날만 기다리며 칼을 갈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일이 여파로 잠깐 신경정신과를 간 적은 있지만요. 상사놈은 어떻게 됐냐고요? 업무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저를 비롯해 퇴사했던 전 직원들까지 법정에서 증언을 해준 탓에 폭행 및 상해죄로 벌금까지 물게 됐죠. 고작 몇 년형이 나온 것도 어이없는데 그 처벌도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를 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듯 싶습니다. 추후에 나오게 되더라도 이제 전과자로서 정상적인 직업을 얻기는 힘들 테니 사회의 따끔한 맛을 경험해 볼 테죠. 본인들이 무시했던 만큼 꼭 돌려받길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 오늘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